자, 문제 보시죠. 39번이요.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그 사유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위탁경영이 보수 지급이죠.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돈 줘서 사람을 쓰는 겁니다. 뭐 틀린 것,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3개월 이상 국내 여행, 국내 X요. 4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국외 여행 중인 경우나 아니면 부상으로 2월 X,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 농지 소유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농지 소유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보시면 농지법의 앞부분이죠. 먼저 저 앞부터 보시면 농지부터 보시죠. 279쪽에 279쪽에 1번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고, 그런데 이용 현황 중심이지, 또 100% 이용 현황만은 아닙니다. 그 표에서 첫 번째요. 전답과 수원이면 농지이죠. 거기다 어떤 짓을 하고, 뭔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전답과 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고, 나머지, 25가지 지목이 있죠. 그게 국어, 도로, 대, 종교용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농작물 경작, 산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3번, 농로, 경운기 다니는 길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지, 계량시설, 부지도 같이 농지에 포함하고, 수로, 농로, 재반. 4번, 1, 2번은 땅에다 직접 농사를 짓는 거라면, 4번은 시설을 하는 거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요,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농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세 덩어리가 있죠. 전답과수이면 무조건 농지인 거고요. 전답과수이 아닌 것 중에서 나누어 보면 그게 임야이다. 임야, 지적법으로 임야, 저쪽 법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거는 계속, 임야인 거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 받기 전까지는 농사를 아무리 오래 짓고 있어도 임야이고, 그 다음에 목장 용지요. 목장 용지를 그쪽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초지라고 하는 거죠.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23가지 중에서 뭐하고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몇 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다. 다음 쪽 와서요. 280쪽에 굵은 2번 농업인, 농업법인이 있죠.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듯이 농지법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요. 농업인 요건은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숫자 바꿔서 걸린 건,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업인, 어찌고 저찌고, 그 다음에 연간, 120만원 이상이면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럼 농업법인에 2가지가 있고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 짓는 것을 농업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하는 게 농업경영이고, 그게 아닌 게는 농작업이 되죠. 양걸 굵은 3번 농업경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자경, 지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자경. 동그라미 3번, 위탁경영,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2장 1절 경자유전 굵은 1번 경자유전. 경자유전인 거죠. 농업경영 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자만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가 기본 원칙이죠. 근데 농업경영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튼 경자유전이 원칙. 그 다음에 굵은 2번 표에서요. 경자유전의 예외.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그게 세 덩어리가 있고요. 공적인 경우 3가지,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2가지, 그러니까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요. 그러니까 표에서요. 국가, 지방, 공적, 관청,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 지방 행정 목적이니까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고, 농전용 협의, 관청,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3번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공적인 경우죠. 불가피한 경우 상속, 애고 슬픈 일이고, 담보농지 취득, 돈 빌려줬다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뭐 농촌공사 등등 정해진 기관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허용한다. 6가지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연구 실습지, 기계공장, 공장장을 떠올리면 되고요. 주말체험 영농, 농전용 하겠다고 허가받거나 신고를 했습니다. 농전용 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아준 거죠. 허용.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모리탕, 닭탕 파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 농지, 전용이 있죠. 이상들이 있고, 다음 조 283조 2장 2절 농지 소유 상한 6칸. 첫 번째가 먼저요. 동그라미 1번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면 무제한.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제곱미터까지.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는데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그러니까 무제한. 그러니까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만제곱미터까지.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서 나머지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 주말체험 영농 세대원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284쪽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죠. 뭐 이 사람은 계속 농사 짓고 있으니까 농사 잘 지어서 소득이 좀 높아지면 다행인 거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요. 처음 이제 그 해당하는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귀농하는 사람이나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 확대할 때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경자, 유전, 농업 경영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대로죠. 뭐 하겠다고 해야요? 농업 경영 하겠다고 해야. 또 농업 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주고, 뭐 소유나 취득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증명 첨부해서 등기해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 그러니까 시구읍면이죠. 시구읍면. 그 두 번째 표에서 군수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 읍장님, 면장님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285쪽에 그러니까 표 5줄.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겠다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농사 짓겠다. 그러면 증명을 내주고 그것 갖고 와서 등기한다. 기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허용 때 허용,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공장, 공장장,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고 허용 때 증명받아라. 투기인지 아닌지 따지자. 그래서 등기 소유하게 되죠.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관청,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상속, 증명하고 아무 관계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받지 않으니까 이걸 뭐 써낼 리도 없고 그냥 검인받아서 등기하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에서 한 문제는 이제 기본이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요. 문제 39번 보셨고, 40번 문제요.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 임대차에서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 규정,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그것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이고요? 2년이지만 농지는 농업 경영 몇 년이고요? 3년이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약자 보호 규정 똑같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자격 농지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이모작이니까 10개월 X요. 8개월. 6개월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앞뒤 준비가 필요해서 8개월이죠. 8개월 이내 임대 사용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선 그고요. 그건 특별한 예외이고,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4년 X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4년 X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뭐 임대차 보호법 그대로입니다. 특히 동그라미 5번 똑같은 거고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사선 긋고, 임차인이 농지 소유를 관할하는 시군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앞으로 가시죠. 1번 문제예요. 66쪽의 3회차 1번 문제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먼저예요. 문제 도시군이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란 1번.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은 도시군이 아닌 거죠. 광역도시계획 X,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획 조속한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손자가 할머니 말 잘 들어야죠. 근데 손자, 할머니 손잡고 같이 가는데 아무 지장 없죠. 같이 계획 세우면 통일성도 살고 비용도 줄이고 좋은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있다. X요. 없다. 제3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20년짜리 큰 그림이고.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므로 구체적 X, 상세 X. 그 종합 아래다가요. 기본, 장기. 몇 번 지문이죠? 4번 지문이죠. 1번 문제 4번 지문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장기계획,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할 수가 없죠. 포괄적, 이런 단어는 전혀 관계 없고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년짜리 큰 그림이고, 그냥, 대충 세운다는 거죠. 대충 세운다는 거지,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20년짜리 그림에 맞게 대충 세운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 X요.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고,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계획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죠. 참고로,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그 아래 두 줄이요.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특광은 지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구수는 지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이니까 그 지역에서만 세우는 거고, 특광시군만 세우고, 특광은 지가 스스로 확정,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 2번 문제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공짜 문제들 8문제나 넘게 나온다고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 본시험에서는 공짜 문제 8문제 넘게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것이 아니고 따로 개기네들 잘 구분해야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나머지들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상이고 3번 틀렸고요.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이란 사선 그고요. 문제 지 위에다가 점, 단 위에다 점. 그 다음에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 계획을 낸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 계획, 단지 도면을 내는 겁니다. 이란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간의 전부에 대해서 사선 그고요. OX X 틀렸죠. 첫째 줄에 전부 X요. 서울시 전체를 수원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X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기 미양채 그 5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꼬아서 낼 수도 없고 낼 리도 없고 토지용 압력하고 기능을 지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란 사선극구역. 계기는 두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설치 곤란, 설치 가능, 작게 지어라, 그 다음에 돈 내라 이런 게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왜 둘째 줄 왜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어디로 뭐 뽑아서 나오기다 작게 주상공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콘크리트가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거죠. 건폐율은 강화, 낮춘다. 용적률은 강화, 용적률 아래 얼마요? 2분의 1,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맞고 3번 용도지역이란 사선극구역 뭐 4가지, 9가지, 21가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 그림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선극구역 거기까지가 그냥 다 좋은 얘기고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자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성장관리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 별별 경우가 다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건 기본 그림이고 그래서 구역에 대한 계획 도면이란 사선구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광역 도시계획이란 뭐가 아니에요? 특광시군이 아니어서 광역이죠. 둘 이상 묶어 살 필요가 있을 때 광역 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4쪽보다도 어디를 볼까요? 11쪽에 낫나요? 6쪽에 있나요? 6쪽에 있죠. 6쪽을 보시면 6쪽에 먼저 굵은 1번 주요 행정계획 결과이 있죠. 5칸이요. 아래 거 위 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고 두 번째 칸에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세 글자 도시군에 대해서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에 대해서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면 둘 이상 같이 묶어서 뭘 정하고요. 광역 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위한 국가계획 당연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칸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보신 거고요. 네 번째 칸 얘네들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뭐고요? 공청회인 거고요. 얘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도로 만들 땅 건물 못 짓는다, 재산권에 직접 영향 미치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를 거치는 거죠.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그냥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별별 계획이 다 엄청 많을 거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필요하면 변경은 하겠지만 쓸데없이 때 됐다고 바꾸지 말라고요. 때 됐으면 가서 밥 먹고 때 됐으면 가서 잠자면 됐지. 쓸데없이 왜 이걸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관청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이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7쪽에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광역도시계획, 양과 1번 정의,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이면 되죠.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을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둘 이상 시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고 국토부 장관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요.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의 시군, 도지사가 정했으니까 시장군수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절차야 똑같은 얘기고요. 공청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9쪽에 광역도시계획 양과 4번 표의 둘째 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심의 승인.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1조 위에 셋째 줄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특광은 지가 직접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 윗사람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절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도시군 관리계획 저 아래 그러니까 11쪽 아래 굵은 2번 2반과 결정 양과 1번 2반 도시군이니까 네 글자 어디고요? 특광시군에서 2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세우고 경기도 10개 시군 도로는 도지사가 세우고 양과 1번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찌끄만 거는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고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가 있죠. 뻔한 거 2가지에다가 용도구역 3가지 용도구역은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구역은 시도지사 시가 왓조정구역은 시도지사니까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결정 절차 2반 제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자세한 도면, 시형 도면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제 문제 와서 보시죠. 문제에서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죠? 당연한 이유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군수는 10년마다 X요. 그냥 그 자체로 틀린 거죠. 몇 년마다요.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러니까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 공짜 문제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검표율 최대한도가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크고 작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면 상업지역이 제일 크니까 그건 그냥 공짜 문제인데 얘는 나왔으니까 다 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검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검표율이니까 9개요. 797242이죠. 그러니까 797242 55665 7889 다 70, 다 20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12, 3준 55, 66, 57, 60이죠.
여기는 다 안 써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 많잖아니까 뭐 그 정도야 써도 문제 안 되고요. 5, 그러니까 665, 7, 그러니까 7889인 거니까, 그러니까 1212 뭐 쓰고 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싹 얼마고요? 70. 그다음에 3번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싹 20.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계획관리지역 79742 객사인 거죠. 객사입니다. 40. 그러니까 농림지역 79742 생분홍자, 나머지는 다 20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6번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정 목적이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제2종.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뭐 거기는 소리만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혀로 소리 내시면 풀 수 있죠. 그러니까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관련해서요. 주거지역 세 글자 뭐가 있고요? 전, 일, 준. 그러니까 주거지역 6글자 전향호, 일편리. 그러니까 주거지역 6글자 1, 2, 1, 2, 3 준이 있죠. 그러니까 전향호, 일편리 1, 2, 1, 2, 3 준입니다.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1편리, 편리 땡땡 뒤에요. 저중주택 중심으로 편리 표시하시고요. 다시 와서 처음 시작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 위에다가 숫자 125, 123이요. 일반 주거지역은 125, 123이요. 123 쓰시고요. 123 쓰면 보이죠. 123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종이라니까 신선미요, 저중고요. 저중고, 중층이죠. 중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은 중층인데 땡땡 뒤에 저층, X요. 저층 위에다가 1종을 쓰시면 되고, 저층은 1종이고, 그러니까 중층이 2종이죠. 뭐냐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걸로 끝났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준, 동그라미요. 준, 주거지역. 사땡땡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주거가 중심이고 기타 다른 것을 얻는다. 땡땡 뒤요.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한다. 다른 것이 얹어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계획관리이죠. 계획관리, 도농자, 기생부, 도시적 비싼 땅이죠. 도시적 비싼 땅. 땡땡 뒤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첫째 줄에 도시적 비싼 땅, 셋째 줄에 계획관리지역 맞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머머. 6글자예요. 전머머, 일머머, 전향호, 일편리이죠. 전향호, 일편리. 그러니까 전용이니까 땡땡 뒤에 양호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전용, 동그라미 4번 앞에 시작하는 전용에다가 숫자 125, 123이요. 12 쓰시고요. 12 쓰시고, 12 썼으니까, 그러니까 1종은 뭐고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연, 녹지이긴 한데 자연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이죠. 그래서 땡땡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7번 문제요. 용도구역은 뭐 공짜 문제죠. 그 중에 또 사람 문제면 공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의 엄마도 게시슈가 있죠. 게시슈가 있고요. 도시 자연공원이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대도시장도 지정하죠. 시가와 주정구역이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누구요? 국토부 장관. 여기도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우럭구역은 누구고요? 우럭장관인 거죠. 뭐 관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사선거구요. 도시의 부실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 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사선거구요.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선거구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할 수 있다까지 확인해야죠. 옳은 것은 확인을 해야죠. 옳은 것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제일 끝에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X. 도시군 관리계획인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사선 그고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처음 시작하는 국토 X예요. 수산 장관은 두째 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수면이나 개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명령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은 용도구역, 동그라미 4번 앞에 용도구역 X 쓰시고요. 동그라미 4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용도구역 X.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은 독립적이니까 그냥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되죠. 국토부 장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적 미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명동, 남대문, 쌍, 밀고, 200층, 세동. 동그라미 5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주정구역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가화주정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다음에요. 8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설 부지 매수청구 몇 년요? 10년의 기간요. 10년에 얼마요?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그냥 문제는 그걸로 다 끝이네요. 10년에 6월에 2년. 박스의 동그라미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계획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바로 넘어가세요. 그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통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는 거죠. 10년에 6월에 2년이고 만받으면 3330이 있죠. 제가 15장 넘어와서요. 46쪽 그리며 시설부지 결정되면 거기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 근데 한참 지나도록 안 하고 있으니까 사가지도 않고 건물만 못 짓게 해놓고 숨은 쉬게 해달라. 46쪽 그림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에 6월에 2년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대답을 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는 세권 발행하고 그래서 딱지 주고 그 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지연 첫 방부터 매수 거부 그때 허가받아서 3330 할 수 있다. 단독주택 3층이야 1종근생 3층이야 2종근생 3층이야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가 되죠. 됐고요. 문제 와서요. 8번 답 4번이었고 9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요약집 몇 쪽인가요? 33쪽이요? 요약집 33쪽에 있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이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게 완화해 주죠. 동그라미 1번 지지 시장부수도 지지는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이것저것 완화해 준다. 동그라미 4번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입안 제한으로 통과됐으면 멋지게 건축을 들어가야죠. 5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효력을 잃는다. 34쪽 굵은 1번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을 하는 거죠. 특광시군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고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 내용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기간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작은 1번 기반시설 작은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짝 3번 이하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첫째 줄, 둘째 줄을 뭐라고 부르고요. 잘 추적하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A, B 섞어서 진행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굵은 3번 이것저것 완화해주고 4장 3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죠. 어디다 지정을 할 거냐가 있습니다. A 땅바닥, B 땅바닥, C 땅바닥이 있다고요. 땅바닥 3개가 있는데, 보전 땅에다가 두고 빼기 하자는 건 할 수가 없고, 그냥 대부분의 땅이요. 개발할 수 있는, 대부분의 땅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 개발 가능지에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 전부에 지장해도 좋고, 일부만 지장해도 좋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이죠. 다음 두 번째요. 여기는 그냥 내비뒀다가는 사람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지정해서 반드시 깔끔하게 손 봐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 정택이 몇 살? 정택이 40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 개발로 바뀌는 땅으로 제대로 된 단지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0만 이상은 돼야죠. 세 번째 땅바닥은 관농자랍니다.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두고 빼기 지정해서 두고 빼기 완화를 하려면 애당초 보전 땅에다는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개발 가능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인 거죠. 용도지구 폐지, 행위제한 대체, 아무 거리도 아니고요. 문제 와서 67조 9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시댁 이 원칙, 시장군수는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내라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2년 x 3년, 셋째 줄에 2년 x 3년.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날에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된다. 다음 뒷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5번 택지개발 추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10번 문제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 규모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이죠. 개발행위 허가, 사적 개발에 대한 겁니다.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는 거죠. 5천만, 3만, 공관농이죠. 그 미만까지만 알 수 있다. 3만에 걸리는 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관농. 5천만 3만 공관농이죠. 그러면 여기는 축구장 3개, 여기는 축구장 반통만 한다. 보전 땅이죠. 다음은 이제 도시지역의 부쓰레기들이 만입니다. 또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보전녹지. 보전녹지는 얼마고요? 5천.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생산녹지, 자연녹지, 주상자생 1만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1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용이 있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책 65쪽이요. 아까 문제에서도 잠깐 봤었고 앞 문제에서도요. 65쪽에 7장 4절 어디에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개발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또 아니면 지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시설이 부족하게 되죠. 수돗물이 쫄쫄쫄 짜가 띠띠빵빵 막히게 되는데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은 시설 설치를 하면 되는데 너 때문에 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너 돈 내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 신축 증축하는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가 곤란한 땅 빈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요? 주상공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있는 요것 갖고 간당간당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찌끔만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죠. 그 표면 됐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양괄호 2번 지정 기준 어느 정도 모질라는 곳에 지정할 거냐고요. 몇 년에 몇 %요? 2년에 20%이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개발행위에 걸리는 거니까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2장이 넘어왔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형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설치가 곤란하니까 작게 지어라 인 거죠.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 한도의 50% 최대 한도의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50%가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냥 낮춘다고만 돼 있고 2분의 1로 정해지는 건 뭐고요?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최대한도 2분의 1까지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냥 건폐율은 강화한다. 용적률은 2분의 1까지 강화할 수 있다. 3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죠? 또 어느 자리에서는 또 저런 것도 꼬투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나오면 막 복수정답 물고 늘어져야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X 하려는 지정한 다음에 심의를 받아요.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요. 심의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절차상에서요. 기본 원래 앞에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지정한이 아니라 지정하려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공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체계 65조 양괄 2번 지정 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니까 시설이 이 정도로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건물은 계속 들어차고 있으니까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2년에 20%. 다음 쪽 와서요. 66쪽에 붉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돈 내라. 건축업자들 니네 때문에 기반시설 갖다 붙여야 되니까 돈 내라는 구역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구역입니다. 양괄 3번 지정구역 지정기준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쪽수 몰리면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둘째 줄 행위 제한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 물리면 때리고 2번 개발행위 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개발 물리면 때리고 3번 인구 증가율 그 지역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 물리면 때리고 문제 와서요. 12번 문제 국토교육법 특광시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X요. 동그라미 1번 이법 다른 법령 제정 개정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 물리면 때리고 동그라미 2번 이법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 개발 물리면 때리고 3번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 물리면 때리고 동그라미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의 바로 넘어가세요.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 물리면 때리고 동그라미 5번
학생 수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거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자라는 곳이고 동그라미 1, 2, 3, 4는 개발이 몰리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은 시설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거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번 문제는 아무튼 글자 수들은 많지만 그 문제는 좀 약간 평이하게 잘 돼 있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13번 이하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